지난 1년간 제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역구 초선 의원이 이제 68명 됩니다. 어제는 청와대 출신 초선 윤건현 당선인 만나봤고 오늘은 이제 판사 출신 초선 이탄희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JTBC 두 번째 지금 인터뷰 출연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15개월 전에 예. 뉴스룸에서 우리 손석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두 번째 왔네요.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다시 오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렵사리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당선증을 이제 받으셨을 테니까 네, 한번 보여달라 좀 네.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거 좀 들어봐도 되겠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이제 당선증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를 잠깐 이제 보면 뭐 내용은 뭐 상상하실 수 있는 내용. 네. 네,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기에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 저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지금 그렇게 써 있네요 보니까. 용인 이제 정에서 용인시 네. 정 지역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초에 좀 접전 지역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선거 결과는 10%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면서 당선이 되셨는데 선거운동 과정에 좀 기억나시는 점 먼저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시죠.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저에 대한 어떤 규정과 관련돼서 네. 이제 사법농단 폭로자 뭐 네. 이런 이제 좀 규정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것이 제가 네. 지금 그 얘기 했었나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예, 그렇죠. 예. 이거 뭐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예, 이제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예. 제가 사실 이제 사법농단 과정에서 했던 일은 이제 부정한 일에 협력을 하느니 요직에 가지 않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던 것이어서요. 네. 앞으로부터는 이제 저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법농단을 드러내는데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했던 사람, 뭐 좋게 보더라도 자기 희생을 한 사람, 예. 네, 이렇게 좀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 관련돼서 사실 예상하고 좀 다르기는 했는데요. 예. 다시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만 이제 중간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저한테 조언을 주셨던 게 뭐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선거 막판에 좀 선거 운동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유세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후반에는 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요. 선거 초반에는 이제 민주당 영입 인재로 많은 주목을 또 네.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부담되는 측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구가 이제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였기 네, 때문에 네. 표창원 의원이 또 워낙 또 대중적으로 또 네.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가서 우리 용인정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했던 우리 표창원 의원님을 국민의 대표로 만든 유권자라는 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하여튼 저도 이제 그거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사실 처음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처음엔 많이 낯설었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표현님 많이 조언도 받고 여러 정치 선배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으로 네. 하실 일이 이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하실 일을 조금 여쭤보죠. 이제 민주당에서 같은 84 출신의 이제 이수진 당선인 있고 최기성 당선인도 있고 이제 사법 개혁 네. 이게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혹은 뭐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네.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 투명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걸 이미 밝혔어요. 네. 그래서 2탄이 3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양형개혁법을 포함한 여러 법들을 만들고 싶다. 또 그 외에도 사회적 의인법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지키면서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같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요거 이제 양형개혁법 그리고 네. 사회적 의인법, 그리고 장발장 방지법 요게 이제 2탄이 이른바 이제 2탄이 3법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요거 간단하게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형개혁법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제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예. 판사의 양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아. 구체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김영균 씨 돌아가신 사건 관련돼서 예. 그게 이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형량이 사망한 사람 한 명당 45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에 N번방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미성년자들 그 성착취에 대해서 기존의 양형이 얼마나 낮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형량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형량 정하는 절차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아.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바꿔서 예.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참여하도록 예. 이렇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법 잠깐 얘기하시기 전에 어제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뭐 어제 결론을 내리고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N번방 관련해서 이제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의논을 하고 일단 마무리는 어제 됐던 네.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형위원회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양형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기본적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바뀌진 않을 거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을 아예 바꿔서 판사는 유죄 무죄 선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예. 형량을 정하는 절차에는 전문가들과 과학자들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이제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양형개혁법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장발장 방지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예. 참 마음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접했는데 예. 한 번은 간접적으로 이런 사건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참치캔 2개를 훔쳐서 구속을 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선고하고 할 때 판사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제도가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거가 불안정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지만 사실은 죄 자체는 생계형이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인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어떤 예.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네. 확산될 때 대구에 가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신 그런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만약에 질병을 얻는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 되찾기 위해서 잠수를 하셨다가 이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세월호 잠수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을 명예를 부독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당한 예. 그런 음해나 색깔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훈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회적 의인법을 좀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제가 문득 든 생각은 네.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또 생각했던 법이기도 해요. 그런 네.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런 네. 법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네. 그런 부분까지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예. 이런 양형개혁법이나 사회적 의인법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하신 예.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제가 14년 정도 그래도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은 제가 40대 초반이고 또 지난 3년간 아무래도 남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회의 정의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공직사의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 소임이 있다. 제가 받아들여야 될 제 개인적인 소임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한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법을 실제 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네. 어떤 이제 사법부 안에 잘못된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셨던 측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리려고 했던 노력했던 측면이 있다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사법 개혁을 한다는 건 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내부와 외부는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게요. 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바뀐 게 없어요. 아. 예, 다만 이제 제가 판사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사법 개혁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회가 주도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곳이고 사법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판사와 검사가 필요하거나 하던 개혁이 아니라 예. 재판 받는 국민, 수사 받는 국민, 범죄 피해자인 국민이 필요한 그런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남일이었던 거죠. 음. 네, 국회에서 해달라. 근데 이제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일이 된 것이고 예. 제가 지금까지 판사로서 본분에 충실하게 해왔던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해서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좀 어떤 각오일 텐데 마지막으로 뭐 짧고 네. 굵게 21대 국회에 이제 등원을 앞두고 있는 초선 정치인으로서의 각오 네. 한 말씀만 좀 더 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는 제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판사일 때도 그랬고 공익변호사 할 때도 그랬고 항상 저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정신을 잃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도 본분에 충실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좀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제가 선거 유세하면서 항상 드렸던 예.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